그 금융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 재벌 형님이 저한테 아이고 돈에 대해서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죠. 이게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맨 처음 이제 수메르라고 하잖아요. 수메르 문명하고, 그러면 거기 여러분, 거기 도시 이름이 우르크였단 말이에요. 이게 우르크가 여러분 이라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수메르 문명,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점토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점토판이 나오는데, 이 점토판을 보면요 여러분, 이게 보면 우리가 이게 여기서 이 점토판을 보면 여기서 이제 화폐가 왜 생겼는지, 그러니까 돈이 기본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머니는요, 머니의 여러분 본질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뭐 그 교환 가치나 기타 등등 막 얘기가 나오지만, 그때 보면요 이건 기본적으로 데프트 D, 너 갑자기 왜 그래? 데프트 P 맞죠? P DBT인가? DBT죠, 데프트. 어씨 갑자기 요새 영어 스펠링 이럴 때 정말 당황스러운데, 빚이에요, 빚. 너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주기로 했어. 어? 너 있잖아. 지금 나한테 이걸 했는데, 너 나한테 지금 내가 요번에 너 이렇게 했는데 너가 저걸 나한테 주기로 했다. 그 증서예요. 그 증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머니는 뎁트에서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바뀌었나?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은 곧 빚이다. 이게 왜냐면 보세요. 이게 왜냐면 연방준비이사회 보세요. 연방준비이사회에서 가 있고,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가 있어요. 미국의 재무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의 재무부에서 연방준비이사회에서 돈을 이렇게 가져오죠. 자, 돈을 가져오면 뭐로 가져와요? 빚으로 가져옵니다. 여기서 돈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재무부는 채권을 발행을 하고요. 채권을 여기서 이사회에서 아니 잠깐만,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재무부 채권을 이렇게 전반 이렇게 인수하는 관계, 이렇게 돼서 이게 빚이에요, 빚. 기본적으로 돈은요, 머니 에스 뎁트를 시작해요. 자, 우리나라도 봅시다. 우리나라로 봐요. 기준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금리라는 게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중앙은행이 있어요. 우리나라 중앙은행 있잖아요. 중앙은행이 있고, 여기서 중앙은행이 있고, 이걸 우리는 한국은행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시중은행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시중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돈 빼올래요. 때 어떻게 빼와요? 여기서 야, 돈 좀 빌려줘. 그래서 여기 있는 돈을요, 여기서 빌리잖아요. 시중은행이 빌리잖아요. 시중은행이 빌릴 때 금리 아닙니까? 이 기준금리라는 게 0.25%, 0.5%, 그리고 여러분 0.25, 0.5, 0.75 이렇게 되죠. 아니, 그러면 0.25가 아니라 0.30 이렇게, 0.40 이렇게 올릴 수면 안 돼요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왜냐면 쿼터 센트죠. 그러니까는 25센트가 미국의 최소 그 돈의 단위가 0.01센트 이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4분의 1씩 가서 이게 4분의 1씩밖에 이게 금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조정을 해야 된다. 컴퓨터 시대에 무슨 그러냐, 좀 더 정교하게 조정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서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돈은요 여러분 부채입니다. 더 웃긴 거 얘기해 드릴까요? 그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부채는 그냥 부채가 딸리지 않고, 부채는 뭐가 또 붙냐면 인터레스트가 붙죠. 그러니까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붙잖아요. 그럼 이자 낼 돈은 어디 있어요? 이자 낼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자 낼 돈은 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이자 낼 돈을 또 새로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채는 여러분 이렇게 들고요. 부채는 이렇게 계속 늘어갈 수만밖에 없으니까, 부채가 늘지 않으면 뭐도 없다? 그럼 화폐 공급도 없는 겁니다. 부패가,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요. 왜 또 화폐 공급을 부채로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왜 그래야 되냐면요. 돈을 부채로 공급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가 생기냐면 의무가 생겨요. 의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은 인간을 의무를
부과하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이 의무를 부과해서 그래서 이제 돈이 의무를 부과하니까 여러분 이게 노동을 하게 만들죠. 여러분 되게 있잖아요. 되게 잔인한 얘기를 있잖아요. 인간이 어느 제일 노동을 빡세게 해야 되느냐? 빚을 갚을 때. 이게요, 여러분. 되게 냉정한 의미로 해가지고 여러분 빚은 뭐를 만드는 줄 아세요? 빚은요 노예를 만듭니다. 빚은 노예를 만들기 때문에요. 있잖아요. 빚과 상관없는 돈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요. 빚과 상관없는 돈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노동시장이 붕괴해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있잖아요. 요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코로나 때요. 코비드 이거 19 이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미국에서 거의 사실상 기본소득 같은 거 아닙니까? 재난지원금 같은 게서 돈을 뿌렸잖아요. 돈을 뿌렸는데 이 돈은 뭐죠, 여러분? 빚과 상관없는 돈이 뿌려졌어요. 그랬더니 노동시장에 노동력의 공급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컨테이너하고 항만하고 기타 등이 멈추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중앙은행이 있잖아요. 20세기 중앙은행 시스템이 정말 골 때리는 건요. 이 중앙은행 시스템은 돈을 빚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무한 공급 화폐 공급 무한 확장했죠. 왜 이게 무한 확장을 했냐면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본주의의 시원적 추척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원적 추척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세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나라의 접근법이 달라서 그래요. 이 국부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부론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맨 처음에 제국이 됐던 스페인은 뭐로 봤냐면 이 국부를 그냥 화폐로 봤어요. 그러니까 국부를 화폐로 봤으니까 뭐가 돼야 돼요? 불을 위해서 화폐로 보니까 뭐냐면 금과 은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금하고 은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주가라 가서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있으면 남미 가가지고 그냥 금하고 은을 그냥 캐는 거야. 니네 금 어딨어? 은 어딨어? 이렇게 캐는 거죠. 이게 스페인의 아주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스페인은요. 그런데요, 여러분 영국은 어떻게 봤어요? 영국은 어떻게 봤죠? 영국은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노동 빼고 그냥 생산성으로 봤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는요, 여러분 그 클립 분업 있죠. 그 분업이 메인 테마예요. 거기서 보면 여러 가지 공정하게 되고 무엇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기타 등등이 나오는데 뭐 세상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분업으로 인한 생산성 이게 국부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 보면 아까 지금 돈 얘기를 중심이니까 스페인이 화폐를 위주로 봤단 말이에요. 돈을 화폐로 위주로 받고 거기서 이제 제일 유명한 말이 여러분 이때의 스페인 사고 방식 아직도 속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속담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그 관용구라고 하죠. 관용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밸류온 포토시 밸류인가 그러니까 그렇죠. 포토시만큼 가치 있는 이런 뜻. 포토시만큼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포토시만큼 가치 있는 이게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이런 뜻인데 이게 포토시 은광이에요. 포토시 은광이거든요. 남아메리카에 있는 은광 이름이에요. 여기서 엄청나게 은을 캐서 그게 스페인 제국으로 이렇게 오는 국부의 원천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스페인이 이렇게 돈을 가져오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에서 무슨 일? 인플레이션이 벌어지죠. 인플레이션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 여러분 이게 인플레이션의 강점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 돈이 늘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잖아요. 당연히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리고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여러분 이 물가가 오르는 걸 아니까 여러분 그냥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자, 금융 이런 게 여러분 생겨나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현물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현물을 확보하려고 하죠. 그래서 현물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토지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 상품 경제에 뛰어들죠. 그래서 이제 제일 그 유명한 게 이거 아닙니까? 인클로저 운동. 인클로저 운동이 벌어져서 이제 여기다 양 키우고 양모를 키워서 현금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여러분 이윤을 추구할 수 있어요. 이게 화폐가 더 공급되니까 내가 100원을 가지고 투자하고 100원을 가지고 투자해서 서로 교환을 하잖아요. 돈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윤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이윤이라는 걸 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윤을 낼 수 있겠지만 집단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이 이윤을 낼 수 있는 기반은 화폐가, 돈이 100개가 있었는데 120개가 됐어. 그러면은 너 110개가 되고 나 110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1년이 지나가지고 돈이 늘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은 돈이 늘고, 그리고 그 돈이 는 것만큼은 뭐가 같이 늘어줘야 돼요. 상품 있죠. 상품이 늘어주면 그러면 경제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돈만 늘고 상품이 늘지 않으면 그 경제는 발전했다고 볼 수 없는데, 돈도 늘고 상품도 늘고, 그러니까는 커피도 먹고 후추도 먹고 점점 이렇게 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스페인이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오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가 가능해진다. 이윤 추구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골든스미스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치금을 중심으로 하고 신용 창출을 가능하게 해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뱅크런을 돈을 찾으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금을 하면서 증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용 창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지금 화폐 유입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페인이 한 화폐 유입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폐 유입을 해서 인플레이션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되고 신용 창출하는 이 금융업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아까 그 인클로저 같은 운동들을 통해서 그 현금 화폐 지대, 그 노동 지대가 발생하면서 뭐가 되냐면,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생하면 노동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지에서 이탈이 되면서 농노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와 군주, 영주가 이 사람들 농노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너 자유야 그러면서 자유를 주고 책임을 지지 않죠. 그럼 이 농노들, 방출된 농노들이 노동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윤 추가가 가능해지고 금융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노동자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이제 가격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스페인이 국부를 곧 화폐로 보고 유럽으로 돈을 유입시켜가지고 벌어진 이 가격혁명, 그래 그 가격혁명의 여파로 노동자 계급이 생기고 금융이 생기고 이윤 추구가 가능해지는 이 과정을 이렇게 돼 있는 걸, 이걸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시작, 자본주의 축적의 시작. 그래서 이거를 시원적 축적이라고 부르죠. 자본주의의 시원적 축적. 이렇게 자본주의 축적, 자본주의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는 여러분 노동시장이 있어야 되고요. 자본시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품시장이 있어야죠. 노동시장, 자본시장, 상품시장의 성립, 이걸 가지고 이 모든 게 성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화폐 공급이 있어야 되고, 이 화폐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화폐 공급을 그 당시에 금이라는 걸 믿었는데 스페인 제국의 제국주의 정책이 이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했다. 그걸 스페인 제국에 의한 자본주의의 시원적 축적, 자본주의 시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영국 제국주의를 얘기해야 돼요. 자, 영국 제국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영국 제국주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화폐 획득이에요. 화폐 획득인데 화폐 획득의 수단이죠. 화폐 획득의 수단인데, 스페인 제국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스페인 제국은 기본적으로 정복이에요. 정복 활동이었어요. 영국은 기본적으로 상거래입니다. 기본적으로 상거래고요. 그리고 영국이 사실은 이제 프랑스 쪽에서도 더 그랬는데, 이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영국은 생산 활동을 하죠. 그 생산 활동을 하는데, 그 생산 활동을 하는 거에서 여러분 뭐냐면, 생산 활동하는 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랜테이션이죠. 플랜테이션을 만들어서
제가 요새 얘기한 자연물들이요. 뭐 코코아, 커피, 면화, 담배, 아편, 뭐 등등 기타 등등 이런 플랜테이션을 만들어서 생산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상거래인데 지금 화폐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상거래를 볼게요. 영국에 있어서요. 상거래에 있어서요. 화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화폐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정보예요. 정보입니다. 정보. 이게 왜냐면 유럽이 있고요.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요. 여기 인도가 있고요. 여기 이제 중국이 있고요. 여기 동남아시아가 있어요. 여기서 이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여러분 거래비입니다. 거래비인데 이 거래 비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과 은의 거래 비율이에요. 자, 금과 은의 거래 비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15대 1, 뭐 8대 2, 그러니까 몇 간 15대 1, 8대 1 예를 드는 거죠. 저도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 다 100% 외우지 못하는데 동네마다 어디는 15대 1이고 어디는 8대 1이고 어디는 4대 1이고 막 이렇게 달라요. 동네마다 달라요. 이 금, 은의 거래 비율이 달라요. 그러면 이 거래 비율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건데 설계를 해야 돼요. 자, 배가 출동했다. 우리가 이제 삼각무역이라고 많이 배우잖아요. 삼각무역이라고 배우는데 단순히 그 삼각무역은 좀 단순한 거고 가서 여기서 무엇을 싣고 여기서 금하고 은을 몇 대 몇으로 교환을 하고 여기서 무슨 물건을 싣고 가서 여기서 몇 대 몇으로 교환을 하고 이쪽에서 무슨 플랜테이션을 뭘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거래하고 여기서 몇 대 몇으로 거래하고 몇 대 몇으로 거래해서 그리고 귀국을 했을 때 가장 크게 가지고 온다라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교환 비율 기본적으로 금, 은의 교환 비율을 중심으로 한 모든 재화의 교환비. 이게 뭐가 되냐면요. 이게 기본적으로 정보죠.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나 영국의 그 동인도 회사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정보 조직을 가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보 조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상인연합체가 정보 조직을 가고 이게 나중에 가면 여러분 이 교환 비율을 파악하고 뭐 기타 등등을 하게 돼서 여러분 자기네들이 정보를 유통시켜야 됩니다. 정보를 유통시켜야 돼요. 이 정보를 유통시켜야 여기 있는 군주들, 영주들, 기타 등등한테 정보를 유입시키고 정보를 얻고 해야 이 교환 비율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교환 비율은 여러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조작도 가능합니다. 시장 조작 우리가 가능하죠. 독과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걸 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이 교환 비율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장치가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기본적인 장치가 여러분 창고입니다. 창고. 자, 허생전에서도 나오지만 이 허생전에서도 나오지만 여러분 교환 비율을 해서 이게 우리가 매점 매석이라는 거 있잖아요. 매점 매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창고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교환 비율을 하는 거에서 거기서 이렇게 교통로 있죠. 교통료를 장악하는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왜? 길을 자기네들이 깔면 돼요. 도로를 개선하고 철도를 깔건 뭐를 하건 도로를 개선하면 여러분 마차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지배할 수 있죠. 기존에 있었던 길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길이 되고 그 길에 여러분 뭐를 놔둔다? 중간중간에 창고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요? 홀세일러, 셀러, 리테일, 도매, 소매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길과 정보와 그리고 관계죠. 관계 영업망이죠. 영업망과 창고, 교통수단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한다면 최종적으로 뭐를 한다? 정치를 매수하죠. 자, 이 모든 활동을 하는 이 모든 활동을 하는 주체가 누구다, 여러분? 동인도 회사예요. 심지어는요, 매수, 사보타주, 암살, 군대 다 하죠.
이게 여러분 근데 되게 여기서 보면 뭐냐면 이 모든 이 행동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머천트들의 이 머천트들이 이렇게 해서 획득한 자기 자신 이런 거를 부를 획득하는 과정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실력이죠, 실력. 그리고 이들은 이 실력으로 자기네들이 야, 저 귀족들이고 뭐고 세상 모르지. 그러면서 이 머천트들이 여러분 자기네들의 중심으로 사고방 중심으로 자기들 중심으로 그 사상을 만들어요. 이 사상이 뭐냐면 그게 여러분 자유주의예요. 이 자유주의 머천트 상인들이 그러면서 야 우리한테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살 거고 담배 필 거고 뭐 할 거고 춤 출 거고 뭐 하고 우리는 물질 문명을 누릴 거고 문화를 누릴 거고 계급 우리 위에 계급 있는 건 모르겠고 규제하지 말고 국가는 우리가 부를 늘려줄 테니까 국가는 돕기나 해. 그러면은 제국의 영광이 있어라. 이게 이제 여러분 자유주의 사상하고 기타 등등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 모든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거 핵심에서 이 돈에 대해서는요. 돈과 관련돼서 여러분 서양 역사에서는 돈과 관련돼서 딱 두 개가 지배적인 게 됩니다. 1번은 기본적으로 관리술이죠. 이 관리가 뭐예요, 여러분? 회계죠. 이 회계하고 이제 이 수학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수열 있죠. 수열 중에서도 여러분 등비수열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 등비수열이라는 계산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자를 복리 계산을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탈리아 북부에서 나온 거 쭉 하는 이 관리술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엔 여러분 뭐겠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빚이어야 돼요. 의무를 지울 수 있어야 돼요. 의무에 대한 관리고요. 또 하나는 이 모든 거를 관해서 인간의 관계, 릴레이션십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는 정보. 그러니까 돈과 권력에 대해서 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면화되어 있는 머니 이렇게 보이지만 금융이 뒤에 숨어서 이거를 뎁트 기본적으로 빚으로 만드는 상태에서 이 상인들 머천트들이 중앙은행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나중에 이들이 너무 자기들의 탐욕을 가고 공공세를 해서 이들이 이제 중앙은행을 만들고 뭘 하고 여러 가지 제도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대에 있어서 돈이라는 건 뎁트 그리고 그거에 대해 의무지움 그리고 관리 그리고 인간의 네트워크 관리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의 정보죠. 그러니까 머니는 뎁트와 정보 그리고 인간에 대한 컨트롤 이거를 중심으로 근대에서는 발달을 합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근대에서 현대사회에서의 돈이라는 거 나중에 중앙은행이나 기타 등 현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뭐 빡센 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역사적인 거는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